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도 놓칠 수 없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성 후배들의 꿈을 짓밟은 충격의 남자 연예인 탑5. 드디어 실명이 공개됩니다. 과연 어떤 이름들이 그 어두운 진실 속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탑5. 이민기 무죄와 낙인 사이, 끝나지 않은 그림자. 한때 차세대 예능 유망주로 불리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민기. 그는 2010년대 중반 재치 있는 입담과 순발력으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다. 특히 솔직한 성격과 거침없는 입담은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내며 라이징 스타라는 수식어를 얻을 만큼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2016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터졌다. 2016년 이민기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방송 활동을 전격 중단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은 앞다투어 이를 보도했고 등의 시선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섰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다.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미 대중은 혐의라는 단어만으로도 이민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버렸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적 낙인을 지워내지 못했다. 방송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한 번 씌워진 낙인은 쉽게 벗겨지지 않았고 논란의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따라다녔다. 이민기의 복귀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소규모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얼굴을 비췄지만 메인 방송 무대에서 그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방송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대중 정서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연을 꺼렸다. 이는 한국 연예계에서 이미지가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파급력은 그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혐의 없음, 판결 기사가 올라와도 댓글에는 여전히 그래도 찜찜하다. 어차피 한번 논란이 난 사람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결국 그는 법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대중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었다. 이 사건은 연예계와 언론 그리고 팬덤 문화 전반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무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이민기의 사례는 무고, 이의 위험성과 동시에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환기시켰다. 당시 일부 언론은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보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더 오래 소비했다. 대중에게 각인된 이미지는 결국 혐의자 이민기였고 무죄 판결 기사는 제대로 회자되지 않았다. 이런 왜곡된 보도 구조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이민기는 방송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몇 차례 복귀설이 돌았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일부 팬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며 무고의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주류 대중문화 속에서 그의 자리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소규모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며 조심스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민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주락담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제로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법은 그를 무죄라 선언했지만 대중은 그에게 낙인을 남겼다. 탑5 이민기는 법과 사회적 시선 사이의 괴리, 그리고 언론의 무게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가 다시 무대 위에 서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이름이 앞으로도 무죄와 낙인 사이에 놓인 연예인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탑4. 정준영 웃음 뒤에 숨겨진 디지털 악몽. 한때 예능계의 반짝이는 보석이라 불리던 정준영. 그는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방송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가수로서도 독특한 음색과 개성 있는 무대로 주목을 받으며 음악과 예능을 모두 잡은 스타라는 찬사를 들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정준영은 2010년대 중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한 남자, 밝은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붙였다. 강한 예능에서 보여준 재치와 솔직한 입담은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냈고
많은 팬들은 그를 예능 천재라 칭송했다. 그러나 2019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웃음과 즐거움이 아닌 분노와 절망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범죄가 드러난 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였다. 정준영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고 그 방에는 유명 연예인과 업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성범죄였던 것이다. 가장 끔찍한 점은 피해자들의 삶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나가며 여성들은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 속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다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정준영 사건은 한국 사회의 디지털 범죄는 현실의 폭력보다 더 잔혹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사건이 보도되자 대한민국 사회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다. 언론은 연일 그의 범죄 횡각을 다루었고 SNS에는 분노의 글이 쏟아졌다. 특히 많은 이들이 웃음을 주던 방송인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 라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의 고통, 대중의 분노, 그리고 연예계의 충격, 이 모든 것이 겹치며 정준영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사회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법 개선과 제도 강화로 이어졌다.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유명인이기에 더 늦게 드러났다는 비판도 불러왔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그와 관련된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연예계의 은폐 문화와 권력 구조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정준영의 커리어는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방송에서 웃음을 주던 그의 모습은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고 대중은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디지털 범죄자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그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추락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상징적 인물로 기록되었다. 탑4 정준영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다. 그는 대중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던 방송인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더 컸다. 그의 이름은 연예계 스캔들의 목록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가 디지털 범죄의 공포와 분노를 직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정준영 사건 이후 우리는 다시 묻는다. 개인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범죄로부터 진정으로 안전한가? 탑3. 최일화 자백으로 드러난 연극계의 추악한 민낯.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배우로 존경받던 최일화. 그는 수십 년간 무대 위에서 깊이 있는 연기와 카리스마로 관객을 매료시키며 후배 배우들에게는 든든한 멘토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2018년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고백은 연극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당시 한국 사회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오랜 세월 묵혀왔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사회 전반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 와중에 최일화는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시절 연극계 후배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라며 스스로 과오를 인정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침묵하던 당시 스스로 고백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사회는 그의 태도를 두고 용기 있는 자백이라 평가하는 동시에 그만큼 죄가 깊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함께 보냈다. 최일화의 자백 이후 연극계 후배 배우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배우 A 씨는 연기 지도를 핑계로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배우 B 씨는 마이너스 20년 전 강압적 접근으로 배우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이 증언들은 그의 잘못이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 일탈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권력 남용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연극계 특유의 권위적 분위기 속에서 후배들은 오랜 세월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그 침묵이 결국 가해자의 행동을 방치하게 만들었다. 자백은 곧 몰락을 의미했다. 그는 방송과 연극 무대에서 줄줄이 하차해야 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은 단숨에 무너졌다.
한때 명품 배우라 불리며 존경받던 그의 이름은 이제 성범죄 가해자라는 낙인으로 대체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대중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의 급격한 반전이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후배들을 따뜻하게 대하던 모습조차 위선 아니었냐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연기 인생마저 평가절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일화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연극계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권위주의적 문화와 성비위 은폐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선후배 관계가 절대적 권력을 형성하는 연극계 특성상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고 사실은 수십 년간 가려져 있었다. 그의 고백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는 역할을 했고 연극계는 이후 내부 감찰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스스로 고백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망가졌다. 단순 자백으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목소리다. 최일화는 사건 이후 사실상 연극계와 방송계에서 퇴출되었다. 공식적인 복귀 시도는 없었으며 간간히 근황이 보도될 때마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과거 그를 존경하던 팬조차 등을 돌렸고 스스로 고백한 배우라는 타이틀은 그의 남은 인생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탑3 최일화는 연극계의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 사관이었다. 스스로의 고백은 분명 의미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지우릴 수는 없었다. 그의 자백은 책임의 시작이었을 뿐. 속죄와 치유는 아직도 멀리 있다. 대중은 여전히 묻는다. 스스로 고백했기에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해야 할까? 아니면 피해자들의 삶을 짓밟은 가해자로만 기억해야 할까? 탑2. 조재현 충무로의 스타에서 미투 몰락의 아이콘으로 한국 영화계와 드라마계에서 실력파 배우로 명성을 쌓아왔던 조재현.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와 함께했다. 깊이 있는 연기와 특유의 카리스마로 수많은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고 충무로의 대표 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2018년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면서 그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건의 발단은 배우 최유리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렸고 대중은 곧바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어지는 보도 속에서 그 인물이 바로 조재현임이 밝혀졌다. 이후 도미노처럼 이어진 증언들은 충격적이었다. 송국 스태프는 현장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고백했고 해외 교포 여배우는 반복적 요구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미성년자 시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조재현은 처음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증언이 이어지고 언론 보도가 확산되자 결국 사과문을 발표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었다. 들이 주가 폭로를 이어가던 시점 그는 기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곧바로 대중의 분노를 샀다.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단순히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이 드러난 셈이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명성은 산산조각 났다. 연기파 배우 조재현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남은 것은 권력을 이용한 가해자라는 낙인이었다. 조재현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추락을 넘어 한국 미투 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오랜 침묵 끝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그 흐름 속에서 가장 크게 휘말린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충무로와 방송계는 그의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해야 했다. 제작사들은 성비위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고 감찰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일이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사회적 비판도 더 세게 일었다. 이후 조재현은 사실상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작품 복귀 시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가족과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화려한 조명을 다시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미투, 추락, 대신 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단순히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연예계 권력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다. 탑 이조재현의 사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중이 사랑한 스타가 어떻게 가장 큰 배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때 존경과 찬사를 받던 그의 연기는 이제 기억 속에서 빛을 잃었고 대중은 더 이상 그를 배우로 부르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미토 추락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역 앞에서 침묵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낳았는가? 탑 1. 신흥 멘토의 가면을 쓴 권력자, 그리고 무너진 제국. 트로트 열풍이 한국 대중문화를 휩쓸던 시기. 겸 제작자 신흥은 새로운 별들을 발굴하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멘토로 칭송받았다. 그는 수많은 무명 가수들에게 무대를 열어주며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어른으로 포장됐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과 존경의 그림자 뒤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권력의 폭력이 숨어 있었다. 신흥은 2014년부터 여러 후배들과 작업을 이어가며 업계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구축했다. 그러나 그에게서 희망을 배운다는 후배들의 증언 속에 정반대의 진실이 숨어 있었다. 박사바시 씨는 용기를 내어 고발장을 제출하며 그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신체적 불쾌감을 경험했다고 주장했고 문자 메시지와 각서 같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다. 특히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라는 신흥의 메시지는 그가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멘토라는 가면 뒤에 그는 후배들의 꿈을 짓밟는 권력형 가해자였던 것이다. CC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무명 가수 B씨 역시 신흥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목적이고 구조적인 권력 남용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연예계 특유의 위계 구조 속에서 후배들은 자신의 커리어가 무너질까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신흥은 바로 그 두려움을 이용했고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상처 속에 갇혀야 했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판사가 낭독한 선고문은 단호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개의 위계 질서를 악용해 약자를 짓밟은 중대한 범죄다. 순간 한때 존경받던 멘토의 이미지는 산산이 조각났다. 팬들이 존경하던 무대 위의 신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남은 것은 악마 같은 권력자라는 낙인이었다. 사건이 보도되자 팬덤은 집단적 멘붕에 빠졌다. 그토록 따뜻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 거라는 배신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글이 쏟아졌고 또는 연일 그의 사건을 일면에 실었다. 대중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혐오를 넘어 연예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향했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침묵해야 하는가? 왜 업계는 그들의 목소리를 보호하지 못했는가? 신흥 사건은 한국 사회가 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신흥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연예계 내부의 권력 불균형과 직무의 구조를 폭로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후 일부 제작사와 방송국은 내부 감찰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단 여전히 보여주기식 변화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았다.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다. 신흥의 몰락은 개인의 범죄이자 한국 연예계에 뿌리내린 권위주의적 구조의 몰락이다. 진정한 변화는 제도와 문화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흥은 수감 생활을 이어가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음악이나 무대와 연결되지 않고 범죄자라는 단어와 함께 불린다. 그러나 대중은 여전히 묻는다. 그가 남긴 수많은 노래와 무대는 이제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예술과 범죄자는 분리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신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과 윤리의 관계라는 더 큰 화두로 이어지고 있다. 탑 1. 신흥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멘토라는 가면을 쓰고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며 업계 정상에 섰다. 그러나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연예계 권력 구조의 민낯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여성 후배들의 꿈을 짓밟은 최악의 가해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한다. 군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오늘 저희는 여성 후배들의 꿈을 짓밟은 충격의 남자 연예인 탑 5를 끝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졌던 어두운 진실, 그리고 권력의 민낯까지.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와 경고였습니다. 탑 5위 민기에서 시작해 정준영, 최율화, 조재현을 거쳐 끝내 탑 1 신흥까지. 그들의 이름은 한때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배신과 충격의 상징으로 기록됩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 침묵하지 말라. 권력 남용은 반드시 드러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뉴스룸은 더 충격적이고도 의미 있는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